녹병.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번이 멜로아 라체라는 게 있어요. 멜로아 라케, 이게 그을음병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가루병하고 그을음병은 차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을음병하고 흰가루병, 아까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해요. 이건 잔항균, 네? 잔항균 아문의 각균강에 속하는 거예요. 네. 흰가루병은. 그 다음에 그을음병은 이게 이제 보시면 이거는 잔항균하고는 틀려. 이거는 반부생성 외부 탁생균이야. 네, 그죠? 그래서 균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멜로라케하고 그 다음에 뭐야? 카푸노 디아체라는 게 있어요. 멜로아라케하고 카푸노 디아체. 그림 위에 셋째 줄에 있어요. 그죠? 외부 탁생균이다. 그 다음에 흡축성 곤충에 의해서 분비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기주식물의 강합성을 이제 방해하고 관상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그름병균은 균사 또는 잔항각 상태로 이제 난다. 틀리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카톡으로 다시 내 블로그에 사람들 많이 질문해놨고, 제 블로그 차이점 뭐 이런 거 입체 서술형 할 때 이제 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해놨거든요. 그거 연결시켜 놓을게요.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이거. 그 다음에 19번 가겠습니다. 19번.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린 거예요. 흰가루병, 그름병, 준 병원체는 꼭 아셔야 돼. 그죠? 꼭 아셔야 돼. 녹병에 대한 건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녹병이라면 이거는 담자균 문에 속하는 거죠. 문이죠. 그죠? 큰 건. 잔항균 문, 그 다음에 목은 이제 녹병균 목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녹병, 목. 이렇게 큰 거부터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자식물 및 양치식물을 침해한다. 맞죠? 그 다음에 아까 순환물 기생체라고 얘기했어. 호흡 법칙할 때. 그죠? 녹병. 순환물 기생체예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주종의 기주를 필요하는 이종 기생성이다. 맞죠? 그죠? 이 녹병이라는 거는 중간 기주가 있어요. 그죠? 중간 기주를 갖다 자기 원래 있던 기주를 갖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주로 5번 흡기가 없어 주로 기공과 상처를 통한다. 이것도 곰팡이 균이에요. 그죠? 녹병이라는 것도 곰팡이 중에 담자균 문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곰팡이라는 거 특징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게 흡기가 있다. 그죠? 흡기가 있어요. 부착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녹병이라는 걸 담자균문에 이게 곰팡이라는 걸 모르면, 그죠? 이게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를 수가 없는 거죠. 흡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거고요. 아무튼 곰팡이의 특징, 이제 흡기가 있다. 그래서 주로 기주의 형성층과 체간부, 세포 간극 침입 후 흡기로 세포막을 뚫고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4번에 4번? 이종 기생성이다 하는데 희화나 녹병 같은 거는 단종이잖아요. 그럴 때 헷갈려서 여기도 159페이지 중간 지금 일부 녹병들은 한 종에서만 산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엄격히 따지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답을 할 때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이 보편적인 시험을 볼 땐 보편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외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객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를 때. 더 틀린 게 있으면 그거 찍고. 그러니까 객관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우리 전번에 그거 물어봤잖아요. 단일 기준으로 하는 녹병이 있다. 뭐냐? 호박나무, 해아나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 예외일 수가 있죠. 예외는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 정답에 가까운 거 5번이고 4번도 찍어도 되긴 되죠. 근데 대부분 녹병은 이종 기생하는 이거다. 녹병 생활사가 이거다. 뭐 한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예적인 거 모든 게 있죠. 그 다음에 20번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녹병의 기주 연결이 잘못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번은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보면은 에어시운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임녹병이라고 그래서 임녹병은 2회 때 났던 건데 코레오스프리움으로 시작돼요. 코레오스프리움. 코레오스프리움 이거 뭐 잣나무 털럭병, 뭐 소나무 혹병 이런 건 뭘로 시작됐냐면 크로나티움, 크로나르티움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크로나리오티움. 임녹병은 뭐로 시작된다고요? 크레오스프리움 표시에 있는 네모난 거 앞자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나무, 잣나무, 임녹병은 아스테리움이라고 그래 하는데 이게 참치하고 개미치, 곽보, 숯부쟁이, 뭐 가시, 숯부쟁이 정도 이제 이런 게 같은 종류거든요. 개미치 이런 게 다 참치 종류 이게 다 똑같은 적이에요. 그래서 참치나 숯부쟁이의 기주 생활하는 게 소나무, 잣나무의 아스테리움이고 그 다음에 잣나무 임녹병이 있는데 오이파토리라고 그래갖고 등골나무, 골 등골나무도 있고 등골나무 이쪽에 이제 기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소나무 임녹병인데 캠파누라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아스테리움하고 좀 약간 틀린데 이건 금강꽃초롱 1회 때 났던 문제예요. 이게 연결이 잘못된 거.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 예, 이게 이렇게 좀 외우셔야 돼. 식물 보호하셨던 분들은 좀 외울 수가 있는데 1회 때는 이렇게 났는데 2회 때는 다음 중 임녹병에 속하지 않는 거 해갖고 뭐 코레오스프림하고 크로나티움만 구분할 수 있는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나왔었어요. 약간 2회 때가 쉬웠죠. 약간 저 추가 시험 할 때 그때는 이제 시험을 원래 워낙 쉽게 냈으니까 기본적인 거 틀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임녹병은 뭘? 다 코레오스프림에 속한다. 두 번째까지 외우시려면 여기 있는 표를 외우셔야 된다. 똑같이 이제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에 있는 페노덴드리라는 게 있어요. 페노덴드리. 코레오스프리움 페노덴드리는 소나무 임녹병인데 이거 황병나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전나무 임녹병은 뱀고사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뱀고사리와 하는 건 뭐예요? 전나무 임녹병은 기주, 중간 기주가 뱀고사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냥 좀 어려우시면 외우기 어려우시면 뭐부터 외우셔야 되나요? 이래 때 났으니까 딱 뭐 그러니까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셔요. 그러니까 임녹병은 코레오스프리움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요령껏 한번 해보세요. 네. 21번도 들어가요. 이럴 때도 이럴 때도 기출 나왔다. 21번도 이게 중요하다. 21번 같은 경우는 다 아셔야 돼. 이럴 때도. 생활안. 두 번째. 녹병의 생활안이에요. 그죠? 녹병은 어떻게 주로 물론 이제 4단계로 하는 게 있는데 여름 포자가 없는 것도 있는데 이 녹병은 5개의 단계를 나눠요. 그 단계마다 다 알아야 돼. 특징을. 그래서 녹병정자, 녹포자, 여름포자, 겨울포자, 담자포자 이렇게 있어요. 시작은 보통 시험 문제는 겨울포자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이제 이거는 연결 생활하는 중에 이제 핵상 같은 걸 물어봤어요. 녹병정자는 단세포고 평활해요. 이렇게 포자가 이제 이렇게 평탄해. 평활이라는 게 이게 녹포자는 동그란데 녹병정자는 이제 평활해 이제 이게 납작해. 평평하다. 네, 평평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핵상은 N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녹병정자는 유성생식으로 담자포자에서 생성된 게 그대로 갔기 때문에 유성생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녹포자는 이제 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녹포자는 단세포면서 구형이라든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죠? 책에 보면 뭐 이렇게 동그란 포자 있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핵상은 N+N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때 기주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주 교대를 해서 여름 포자가 이제 생성되는데 여름 포자는 여름에 이제 반복해서 하는 건데 n+n이에요. 형태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름 포자는 분생 포자 역할이에요. 아까 분생 포자 역할은 뭐예요? 반복해서 그죠? 이제 무성생식으로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복 빨리빨리 전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 포자는 4개의 담자 포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녹병이 담자균이잖아요. 그죠? 담자균 문에 속하는 거예요. 담자균이니까 4개의 담자 포자가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겨울 포자는 n+n이 되고 2n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월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n+n이 붙여서 2n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담자 포자가 돼요. 이게 이제 붙어서 이제 저기를 해요. 유전자를 교환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갖고 그래서 이제 무색 단핵 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N이고 형태는 소생자고 이때 기주 교대를 해. 이거 의미 아시겠죠? 네. 이거 아시는 거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핵상 같은 거 아셔야 돼요. 균은 뭐예요? 핵상이 반수체예요. 균은 N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2N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균은 반수체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반수체가 무성포자면 그냥 반수체가 N이 N으로 계속 이렇게 유전을 통하는데 이게 이제 월동을 한다든가 이제 환경이 나빠지면은 N하고 N이 플러스 돼요. 이걸 N하고 N 플러스라는 게 뭐냐면 원형질 융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포가 붙어 이렇게 N 플러스 N 형태로 붙어서 있다가 N 플러스 N 2N이 되잖아요. 그럼 핵이 이게 핵융합이라고 그래요. 원형질만 2개가 붙어 있다가 핵이 붙어버려. 그래서 핵이 붙어서 교환을 해. 내 거 반, 저기를 반. 여기 이제 감수분열이에요. 그래서 감수분열 N+2N이 감수분열되면 이제 담자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여러 번 설명했는데 그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이따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넘어가고 중요한 거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25번까지 하고 설명 중요한 것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 보시고서 이해하셔야 되고 22번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잣나무 털럭병 병원균 꼭 아시라고 그랬어요. 3대 수목병이기 때문에 크로나티움 뭐예요? 크로나티움은 잣나무 털럭병, 소나무 혹병 뭐 이런 것들은 다 크로나티움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으니까 꼭 주의해서 보시고요. 털럭병은 리비콜라라는 이게 이제 저기죠. 붙으니까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5년생 이하 잣나무에서 많이 발생해요. 어린 나무에서 15년 이하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잣나무 털럭병은 162쪽에 있어요. 페이지. 그 다음에 병원균은 어디를 통해냐면 주로 기공 출입해서 잎의 기공으로 들어와서 줄기로 전파를 해요. 처음에는 황색의 미세한 반점을 형성하고 이게 2년 후 지나잖아요. 그럼 젓갈색으로 변해서 이제 방추형으로 이제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8월 이후에는 표면에 황색 띤 달콤한 점질상 물방울이 생긴다. 162쪽에 그림을 A 같은 그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간 기주일 때 이게 이제 겨울 포자 이렇게 있다가 여름에 되면은 어디로 가요? 송이풀로 가죠. 송이풀에 붙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162쪽에 밑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잣나무 털록병의 중간 기주인 송이풀 잎 뒷면에 발생한 여름 포자. 여름 포자가 이렇게 노랗게 돼요. 여기 있다가 또 이제 겨울 되면 소나무 왔다가 다시 봄에 또 이제 또 왔다 이렇게 생활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는 약간 침엽수 이쪽으로 많이 왔다가 기주 쪽으로 원래 있다가 여름 되면 이제 막 번성하고 뭐 활동하기 좋은 풀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풀 같은 게 초분류 같은 게 활동하기 좋죠. 이제 근데 겨울에는 다 말라 죽으니까 어디로 가요? 침엽수 뭐 소나무 잣나무 이런 데는
살아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이제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저기 잎사귀에 비 같은 경우 봐요. 이게 호자태로 이렇게 이제 색깔이 다망색이야. 약간 누리끼리야.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 그림을 보고 잣나무 털럭병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 그림을 보여주면 2회 때 가서는 서술, 아니 이제 DVD 볼 때 판독할 때 그런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한냉하고 습기가 발달한 해발 500m 이하의 임지에서 피해가 심하다. 맞나요? 틀리죠. 이거 한냉 저기 한 700m 이상의 임지 추운 데서 많이 발생해요. 습한 한냉에서 700m 이상 지역에서 발달한다. 이건 제가 이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걸 이제 맞게 맞춰갖고 다 외우셔. 쓸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공부를 하실 때 서술형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고 하는 건 절대 이제 안 통해. 네. 잣나무 털럭병 아직 2차 시험 서술형 나온 적 없죠?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겠네요. 안 나오고 근데 보니까 약간 시사적인 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가장 많이 뭐 문제되는 거. 그래갖고 제가 이제 2회 때는 뭐냐면 아밀리아 프리스병 공부해가라. 1번으로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좀 쓰시고 가시면 되는데 준비를 안 해가시오. 생활권 주목도 우리가 많이 나와. 네, 생활권 수목권. 네, 그래서 이 인터넷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뭐 1차 준비하시고 2차 준비할 때는 이런 거 인터넷 찾으면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1회 때 1차 준비할 때 좀 세부적으로 해놓으면 2차에 가서는 조금 쉽잖아요. 그죠? 다시 공부 또 새롭게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적으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노트 같은 거 적으면서 오늘 한 거를 뭐 가든지 뭐 내일이라도 이렇게 한번 더 훑어보고 이렇게 복습하고 예습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쓰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주가 잣나무고 중간 기주가 송이풀인가요? 예, 그런 거죠. 중간 기주라는 거는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중간 기주가 많이 나와요. 해충도 그렇죠. 해충에 그 중간 기주가 있거든요. 뭐요? 진딧물 같은 것도 그래요. 진딧물 내가 유튜브 많이 들어보신 건 기억나는데 시험에 꼭 나요. 진딧물들의 뭐 이제 꼭 나죠. 그래서 그런 거 중간 기주. 그 여름에는 이제 소나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느티나무에 보면 요새 매줄면충이 많이 나와요. 매줄면충이라고 1회 때 났던 건데 대나무 치즈.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혹이 생겨 있어요. 그 안에 진딧물이 들어 있어. 조금 있으면 이게 터져. 이제 터지면서 어떻게 놀랬어 이거 무슨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지금 지금 봐요. 먹어서 지금도 주변 잘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터져. 어디로 가요? 대나무로 가요. 이게 대나무 날개를 달고 네, 이 진딧물들이 터져서 나와서 이제 가서 생활을 막 해요. 생활하다가 가을쯤 되잖아요. 추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지들끼리 이제 교미를 해갖고 이제 다시 돌아와 이쪽 저기 느티나무. 그래서 알 낳고 혹을 만들어서 거기다 알 낳고 거기서 이제 그 알 알에서 이제 그 알이 부화해 갖고 이거 너무 작은 데가 아닌 것 같은데. 엄청이 많아요. 네. 저 사진 엄청 많거든. 이게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니고 더 커 막. 너무 작아 지금. 이건 너무 이거 엄청 많아 이거 막 요새. 뭐가 있긴 있는데 모르겠어 네. 뭔지. 찍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외줄면충 엄청 큰데 막 네. 똑같이 막. 그 징그러워. 그다음에 사사키 진진 벚나무 그런데 사사키. 외줄면충은 무슨 목이에요? 외줄면충. 진딧물 쪽. 진딧물이에요. 진딧물이에요? 외줄면충이? 예. 진딧물 얘기했잖아요. 진딧물 생활사가 중간 기주가 있다. 녹병도 이렇게 중간 기주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진딧물에서 중간 기주 꼭 알아두시지. 맛있겠지. 녹병도 이렇게 하시고. 이게 그거 아니에요? 사사키. 네, 사사키네 이거는 맞죠. 땅콩. 남산에 찍은 건데. 땅콩 같은 이것도 거네요. 이거 진딧물이에요. 선생님 땅콩처럼 사사키 생겼죠? 혹 진딧물이에요? 네네. 충양 만드는. 땅콩 주머니. 그거 쭉 이렇게 이제 공유하면서 이렇게 저기 하시면 2차도 대비되고 공부. 이걸 뜯으면 그 안에 이제 진딧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사키 혹 진딧물은 뭐예요? 벚나무에 걸리는 거죠, 그죠? 느티나무는 외줄면충, 사사키 혹 진딧물은 이건 사사키는 어디를 가요? 여름 되면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터져요. 날개대로
쑥으로 가잖아요. 쑥. 아, 네. 그래서. 그것도 에워 두셔야 돼. 참 쓰네. 꼭 난다 그래도 네, 난다 그래도. 뭐가 쑥이라고요? 사사기. 사사기는 아. 쑥, 진대문. 외줄면충, 대나무 뭐 있어요. 이게 해충할 때 할 건데. 음. 아니 근데 그냥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어디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생활서를 그려보셔야 돼. 그렇게 하시면 돼. 근데 이제 23번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23번 녹병에 대한 거. 이게 이제 그 김나시프로기움이라는 게 짐나스피로기움, 아스타티쿰 이거는 뭐예요? 이게 중간 기준은 배나무, 명자나무, 산당화, 고과, 산사나무 이게 장미과죠 전부 다. 예. 이게 향나무 녹병, 향나무 측에서 보면 향나무 녹병이고 배나무나 이런 데서 보면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김나스페리움 아시아티쿰이 뭐예요?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이에요. 이거는 뭐 어디 있어? 중간 기주가 배나무, 명자나무, 산당화 이런데. 여름에는 이제 이쪽에 있다 배나무 이런 데 있다가 가을 돼서 이제 추워지면 어디로 가요? 향나무 쪽에 가서 또 있다가 또 이제 뭐 이렇게 여름에 비가 오고 나면 그 포자가 터져서 다시 또 거기서 번성하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2번 같은 경우 김나스프럼 야마대는 윷놀이 나무의 중간 기주가. 야마대는 어디에서 걸리는 거예요? 사과죠. 아시아티쿰은 배 쪽이고, 응? 2번 같은 경우 야마대는 어디예요? 사과에 걸리는 거예요. 사과인데 이건 이제 윷놀이 나무라는 그런 데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버드나무 잎 벌리는 중간 기주가 어디예요? 이거 사과나무야. 사과나무. 윷놀이가 아니고. 윷놀이는 어디요? 그 자포니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간 기주가 윷놀이에요. 윷놀이도 약간 사과나무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자포니쿰. 정리를 하면은 배에 걸리는 거는 아시아티쿰. 다시요. 김나시피리금 아시아티쿰이 배 종류에 걸린다. 그 다음에 야마대는 사과나무에 걸린다. 그 다음에 버드나무 자포니쿰은 윷놀이 나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뭐 구분하실 줄 알았죠? 네, 세 개. 야마대는 사과다. 아시아티쿰은 배 종류에 걸린다. 그 다음에 버드나무 잎 걸린 중간 기준은 어디요? 일본 이깔나무다. 바로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나무 혹병 같은 거는 이제 이 균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살균제인 페브코나졸을 많이 쳐줘요. 수간 주사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 해안나무 녹병, 담자균이면서 병종 기생성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또 해안나무 말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후박나무도 마찬가지. 후박나무 녹병도 이제 동종 기생성 담자균이면서 그게 2회 땐가 하고 났던 것 같더라고요. 25번까지 하고 잠깐. 25번 시드름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이런 문제예요. 시드름병은 이제 줄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름나무 시드름병은 잔황균에 속한다. 잘 분류하라 그랬어요. 이 병이 공부를 할 때는 병부터 그 잔황균에 속한 담자균에 속한다. 문도 중요하고 강까지는 알아두셔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매개충은 유럽나무 좀에 이제 목부 형성층을 가야 한다. 맞죠? 누름나무 3대이니까 애워두셔야 되겠죠, 학명. 오피오스토마, 울미 이렇게. 오피오스토마, 울미, 누름나무. 우리나라엔 걸리지 않죠. 누름나무 아시죠? 이 시드름병, 누름나무, 조미, 우리나라 참나무 시드름병하고 비슷한데 참나무는 광릉긴 나무좀인데 느릅나무는 뭐예요? 느릅나무 조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가야 하죠. 그 다음에 2번 참나무 시드름병의 병원군은 나페릴리아 큐어푸스 몽골리케다. 나페릴리아 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큐어푸스 몽골리케다. 맞죠? 네. 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써보세요. 스펠 외우듯이. 나펠리아 큐어푸스 몽골리케. 큐어푸스라는 게 이제 그 흰달나무 참나무 중에 몽골리케라는 게 흰달나무 종류예요. 나페릴레는 균 이름이에요. 무슨 균이에요? 이거는 불안정균에 속할 거예요. 아마 그런 그 균이에요. 이게 곰팡인데 이게 뭐 물관을 막는 거예요. 물 같은 게 있어서 그
3번에 있죠. 선생님 몽골리케가 뭐라 뭐 몽골리케 종류라고? 신갈나무. 신갈나무. 참나무에 큐어쿠스 종류의 뭐 신갈나무 있고 무슨 갈참나무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근데 몽골리케는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참나무 시드름병 막 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몽골리케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렵게 내면 뭐 이게 막 종류별로 뭐 떡갈나무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그런 게 있어요. 살림 기사 할 때 그거 다 외웠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알아두셔야 돼. 그 종류별로. 네. 근데 참 지금은 이제 뭐 요거까지만 알아두면 3번 참남 시드름병은 병원균이 목재 변색을 시켜요. 목재만 시키는 거예요. 심재까지 안 시켜요. 이해된 건 낫던 것 같은데 그리고 체간부의 양분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물관부의 그 곰팡이가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물관을. 그래서 시들어. 예, 그래서 물관부의 물과 양분 이동을 방해한다. 체간부가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베리티시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베리티시움 이것도 시드름병이에요. 그런데 단풍나무, 느릅나무에 걸리는 거예요. 이건 매개충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 5번 또 삼나무 시드름병에는 아까 네펠리아 큐어쿠스 몽골리케 말고 케라코시스티스라는 게 있어요. 케라코시스티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니틸리딜리라는 나무 이 종류가 이거 참나무 시드름병을 옮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시드름병에 대한 걸 이렇게 중요하니까 참나무 시드름병은 계속 날 거예요. 1회, 2회 뭐 계속 나요. 이거 미국 건데 우리나라에 없다고 나왔는데 그게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알아야죠. 예. 아니, 뭐 시드름병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아셔야지.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보다 시드름병에는 뭐가 있고, 매개충은 뭐다 이런 거를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돼. 우리나라에는 예. 공부를 뭐 하나씩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읽어봤는데 넘어가시고. 했는데 2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목재 부 변색시키는 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책에서 그대로 낸 거예요. 다 책에 있는 거니까 이제 보면은 목재의 세포벽의 구성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많아요? 셀룰로스가 제일 많겠죠, 그죠? 그래서 40에서 50%고 헤미셀룰로스 25에서 40%고 리그닌이 20%에서 30%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구성 비율 꼭 아셔야 되죠, 그죠? 제일 작은 게 뭐예요? 리그닌이 되겠죠.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이렇게 이것도 평균적인 거예요. 늙으면 더 리그닌이 더 많아지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걸 이렇게 순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라는 얘기고. 백색 부균이라는 건 뭐예요? 백색 부균이라는 거는 그 셀룰로스도 죽이고 리그닌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백색 부균은 목재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스와 리그닌을 모두 분해한다. 맞죠? 그죠? 근데 갈색 부균은 화엽수에 더 흔하게 관찰되면 담자균이다. 담자균은 맞아요. 근데 갈색 부균은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갈색으로 썩어요. 리그닌을 잘 분해를 못해요. 화엽수는 그래서 갈색 부균은 침엽수 같은데 잘 관찰해 보면 화엽수는 하얗게 썩는데 침엽수는 이게 침엽수는 갈색 부균이 저기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약간 갈색을 띄어요. 담자균이고 여기까지 담자균이고 연부균이 있어요. 연부균은 물가 같은데 이제 아까 연화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약간 흐물흐물해지는 거를 연부균이라고 해요. 이거는 담자균에 속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잔항균이나 불안정균에 속해요. 네. 그래서 그 색깔도 좀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네, 색깔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 뭐 색깔 꼭 날 거다 이렇게 하면 또 외우시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뭐 목재 변색이라고 180쪽에 있어요. 목재 보시면 변색시키는 균이 있는데 뭐 페니실륨은 녹색, 누런색을 띠고 또 그렇게 변색시키는 거. 아스피라길러스는 검은색을, 그다음에 푸사리움 찾으셨나요? 붉은색을 변색시키고 리조푸스 회색을 시킨다. 이런 거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목재 부균은 대부분 뭐야? 담자균이다. 그죠? 담자균이라고 그랬어요. 담자균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뿌리썩은병에서 계속 했잖아요. 아밀리아 뿌리썩은병, 자주빛 날개무늬병, 안노선 뿌리썩은병, 그 다음에
그 철쭉 같은 거 떡병,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녹병에 대한 거 얘기했죠. 이게 녹병도 담자균이다 이렇게 돼. 큰 거부터 아시고서 그 세부적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목재 변색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 속하나 또 모르면서 목재 공부하면 시험에 이렇게 나죠. 목재 계속 무슨 균에 속하냐 그런 게 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담자균이잖아요. 연부균이면 잔화균이나 분할전균이고 이런 식으로 크게 공부를 한 다음 나눈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산부터 보고 그 나무를 공부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해야 돼요. 대부분 이게 막 나무 하나하나씩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크게 못 봐. 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나무만 알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이게 전체적인 걸 틀을 딱 잡아놓고 아, 이 산은 어떻게 생겼는데 이게 어떤 문에 속하는데 그 문은 어떤 특징이고 이 산의 특징은 뭐 전체적으로 어떠다 기온이 뭐 높다 낮다 뭐 특징은 어떻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로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목재부균은 담자균이다. 그럼 이 목재부균의 특징 같은 거는 담자균 특징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물어볼 수가 있겠지. 담자균이니까 격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단액이냐 다액이냐 이런 걸 물어보겠지. 목재부균을 막 문제를 내면서 담자균의 특징을 막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해? 그 특징을 담자균이라는 특징을 먼저 알고서 목재부균에 들어가면 공부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부균은 그렇고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요소는 셀룰라제라는 게 붙어있죠. 무슨 셀룰로스를 녹이는 그 효소는 셀룰라제를 분비해서 이 구조를 망가뜨린 이제 그 끊어놓는 거죠. 한 개 또는 두 개의 포도당. 셀룰로스라든가 전분 이런 건 전부 다 뭐로 돼 있어요? 기본이 포도당으로 돼 있는 거예요. 포도당을 끊는 거예요. 근데 리그닌 같은 거 잘 안 끊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로 하고 요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핵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안 했던 거 잘 모르시는 거 좀 하겠습니다. 곰팡이는 이렇게 실처럼 생겼죠. 실처럼 이렇게 생겨갖고 대부분 이렇게 이 한 겹벽이 있어갖고 겹벽이 있어서 이렇게 이거가 이렇게 막 자라는 거예요. 곰팡이 실처럼 돼갖고 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면 이 끝에 곰팡이 끝에 이런 데 이제 포자 같은 게 생겨요. 이렇게 꽃 피시듯이 나무에 꽃이 피든지 뭐 어떤 형태로 또 피든지 여러 가지 균마다 틀리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이제 뭐 잔황균 이렇게 격벽이 있고 이렇게 격벽이 있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단핵균사라고 그래요. 단핵균사. 약간 고등인 거 격벽이. 실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된 거를 고등균이라고 그러고 하등균은 그냥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냥 핵만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다핵균사, 이거 단핵균사 이렇게. 이런 거는 뭐예요? 접박균하고 낭균강 이런 거는 격벽이 없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접박균, 낭균강. 하등균이죠. 고등균은 잔황균, 담자균, 불안정균 이런 거는 전부 다 격벽이 있고 다핵균사다. 그리고 이런 균들은 주로 이거는 N이에요. N으로 존재를 해요. 핵상이 N. 그러니까 반수체라고 그래요. 곰팡이 균들은 N으로 돼 있어. N이라는 거는 핵상, 유전자의 구조가 하나로 돼 있다는 거죠. 반수체 형태로. 사람을 예를 든다면, 그러면 사람은 EN으로 돼 있어요. 모든 동물 같은 건 다 EN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엄마 거 하나, 아빠 거에 N이 합쳐져 갖고 서로 원래 EN이었죠. 엄마도 아빠도 EN씩 갖고 있다가 여기 난자하고 정제해서 감수분열이라는 걸 해요. 감수분열해서 유전자를 서로 교환해. 그럼 원래 이제 4N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감수분열하면서 반쪽 쪽에서 아빠 거하고 엄마 거 반을 줘갖고 내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 2N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셔야지 이 균도 이해가 돼요. 그죠? 감수분열이라는 게 있어요. 감수분열은 유전자를 교환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아빠 몸에서 그냥 무성생식을 해서 그 한다 그러면 그 EN이 그대로 넘어가겠죠. 그 EN에는 아무런 아빠 형질 그대로 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유성생식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합쳐지는 거 유성생식. 근데 균은 무성생식이라는 게 있어. 그죠? 이 몸체에서 이게 그냥 여기 혹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여기서 커갖고 똑같은 이 형태 똑같은 닮은 게 생겨. 이걸 무성포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균 중에서 무성포자. 그래서 N에서 그냥 N으로 가요. N에서. N. 처음 1세대도 그렇고 2세대도 갈 때 이거는 무성생식이에요. 그런데 유성생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균의 N하고 그죠? 여기도 N이고 이것도 N이고 처음에는 이 N하고 N하고 합쳐 이렇게 붙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구조상으로 N 플러스 N이라고 표시해. 이렇게 붙는 거. 처음에 이제 이걸 원형질 결합이라고 그래요. 원형질 결합. 그러면 이게 이제 또 가서 N하고 N이 한 세포 안에 들어가. 이건 어떤 뭐라고 표시해요? EN이 되는 거예요. EN. 그죠? 그런데 이게 EN조차로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EN 형태로 되어 있지 않잖아. 여기에 있는 반 2분의 1 여기에 있는 2분의 1을 감수 분열해서 서로 유전자를 교환해서 다시 N이 되는 거예요. 그죠? N. 이게 이 과정에서 뭐예요? 유전자를 다른 거를 변형이 되는 거죠. 그죠?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 받으면 이건 균들은 플러스 다른 균의 반 또 반 갖고해서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보면 저기 그 녹병 할 때 그 세대별로 뭐 N 플러스 N, 뭐 EN 뭐 이렇게 되죠. N 플러스 N은 EN이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런 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거 이제 이렇게 되는데 모든 균들은 5개로 돼 있다고 했어요. 그죠? 5개. 그래서 뭐 난균관이 피티움하고 뭐요? 피티움하고 파이토소도라. 네. 이건 하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등. 하등인데 이 균들은 유성도 있고 무성도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유성세대 있고 무성세대가 있어요. 그죠? 균들은. 이건 난균관은 난포자를 만들어요. 난포자. 난포자라는 거는 이게 장난기하고 장정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플러스를 서로 해갖고 다른 또 세포를 만들어요. 이게 난포자 그렇게 만들어진 난포자고 그냥 이 몸에 균 그 자체에서 포자가 나와서 그 포자의 동그란 안에서 유주포자가 막 들어있어. 그게 이제 터져서 나와서 그냥 하는 걸 유주포자, 무성으로 한 걸 유주포자라는 그 표시되는 유성, 무성이 다 있다. 균들은. 근데 난균관은 유성으로 난포자, 무성으로 유주포자 만들고.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제 난균관이나 접합포자 잘 나오죠. 접합포자는 왜? 이건 난균관은 모잘록병을 일으키는 거고. 이게 접합포자는 뭐예요? 이건 병은 아니지만 균균의 저기 있어요. 병은 아니죠. 공생관계니까 뿌리. 그 내생균에 속하는 이게 이제 엔도진이라는 게 이게 접합. 이거는 유성생식 할 때는 이제 접합포자 그냥 말 그대로. 접합균은 뭐예요? 이게 포자가 아니고 이거 접합포자 이렇게 표시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냥 이제 뭐 분생포자 이렇게 분생 뭐 이렇게 분생포자라는 거는 이 엄마 그대로 닮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등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이제 하는 잔항균 있죠. 그건 이제 격벽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잔항균은 이제 잔항균을 만들어내죠. 잔항균을 만들어내고. 이거 포자는 뭐예요? 이것도 분생포자라고 그러죠. 무성으로 생긴. 담자포자도 마찬가지예요. 유성으로는 담자균을 만들어내고 잔항포자, 담자포자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것도 분생포자 만들어내고
다음 문제. 불안정균은 뭐예요? 불안정균은 이게 없는 거죠, 그죠? 이거 발견을 못한 거고 이것도 분생고자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시다 보면 불안정균은 이거에 대한 분생포자에 대한 것만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부했던 게 뭐냐? 잔항균에도 이제 모양에 따라 아까 이게 반잔항균 무슨 거 있고 이제 무성세대기 분생포자도 이게 틀려요. 이것도 이게 뭐 잔항강 있고 무슨 강 있고 다 틀려. 그 잔항균만 공부하시면 돼. 그 다음에 불안정균에는 이제 이것도 분생포자가 있는데 이게 분생포자가 틀려 또. 그거 아까 안 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 불안정균의 분생포자. 그러니까 유성포자는 발견이 안 됐으니까 이 분생포자에 대한 게 시험에 잘 나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거기 이것도 4개인가 있어요. 예. 아니, 2개요. 아, 크게 3개. 그게 유곽균과 유곽균. 예. 총생강, 유곽균, 총생강, 무포자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유곽균이라는 거는 모양, 아까 그 잔항균처럼 이게 무슨 모양을 만들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총생강균이 있어요. 총생강균은 뭐라 그러지? 이렇게 무슨 꽃처럼 낮출돼 다발, 꽃다발처럼 그렇게 포자를 만들어내요. 병다발 그런 것처럼 만들어내고 종류 다 아셔야 되고 무포자균이 있어. 이거는 이 불안균 중에서 이렇게 포자를 다 만든다고 그랬어. 근데 유일하게 2개 뭐야? 리토토니아 솔라리 리토토니아하고 스클레토티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 포자를 안 만들어내.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불안정균류 중에서 불안정균은 모양이 뭐예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각균, 그러니까 그렇게 각 속에 있는 게 있고 총생강이 있고 무포자기 있고 3가지가 있고 잔항균의 유성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잔항균은 뭐예요? 낮출된 그 반잔항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리병처럼 된 뭐 각균강도 있고 그 다음에 잔항구도 있고 그 다음에 쟁반처럼 잔항반도 있고 뭐 그런 것 꼭 아셔야 돼. 4가지가 있는 건가요? 이게 5가지가 있어. 소방잔항균이라고 있어. 소방잔항균이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아까 자자라는 거 있었어. 자자. 이 포자가 그냥 겹겹이 쌓이는 거야. 층을 만들게 싸서 만드는 거. 여기 보시면 뭐 있죠? 여기 33페이지 잘 네. 요런 식으로 만들어 버려. 분생으로 자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 겹겹이 쌓이는 식으로. 이게 소방잔항균이에요. 소방잔항균은 벽이 이중막이다. 중요하죠. 벽이 잔항은 이중막으로 돼 있다. 이런 거는 다 하나씩 돼 있는 거죠. 막이. 근데 이거는 이게 2개가 돼 있다 이거. 이중막으로 돼 있다. 뭐예요? 아까 얘기한 그름병. 그죠? 승목의 그름병이 그게 이제 LC노 이런 것이 벤추리 이런 게 뭐 마이크로스페렐라 입에 걸리는 입병이거든요. 브루기나르디아 이게 전문입병 걸리는 건데 이런 것이 소방잔항균과 이렇게 균들이 이렇게 쌓인다는 얘기죠. 약간 이게 비슷하게 이런 자자처럼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거부터 이 앞에부터 정리를 하고 이 뒤에를 들어가셔야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뒤에 가서 헤매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분, 요 앞부분이 중요해요. 여기서 개념을 잡고 가셔야지 흔들리지 않는데 이 뒤에부터 하려고 그러면 공부하시다가 이거는 어디에 속하는 건지 한번 다시 와서 그림 보고 이름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여기에 설명이 있잖아요. 무슨 문에 무슨 강이다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대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다 나옵니까? 아니 나오는 거 아니야. 시험에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 이해하라고. 이해를 해야지 세부적으로 알수 들어가서 있다고. 세부적으로 공부를 안 해도 통용되는 거를 이제 하는 거죠. 잔항균을 모르면서 흰가루병을 논한다는 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잔항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 잔항균 특징 같은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녹병 세대 안 했는데요? 설명해 주신다고 한다. 녹병 뭐였었죠? 세대. 아까 녹병 세대. 하지 않았어요? 녹병 세대는 겨울이랑 다 네. 해주시나? 녹병은 했나요? 어떻게 됐냐면 아까 했나요? 아니 녹병은 살짝 지나가면서 살짝 했어요. 지나갔는데 5개로 이제 끝나고 구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했잖아요.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겨울 포자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이제 우선 이제 뭐 닭이냐 달걀이냐부터 뭐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겨울 포자부터 순서를 말하라고 그러면 겨울 포자라는 건 뭐예요? 겨울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동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월동 준비하니까 어떻게 해요? 월동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 원형지 융합을 해야 되겠죠. 액생의. 예? 행유가 그렇죠. N하고 이제 행유가 하는 거죠. 여름 포자 때는 그냥 저기 원형질 융합 상태로 있다가 겨울 포자는 그 서로 유전자를 조합하기 위해서 N 플러스 N이 돼서 2N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그 뭐예요? 월동하기 위해서 동포자라고 그러는 게 겨울 포자를 동포자라고 그래.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유전자를 결합해야지 추위를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핵상이 N 플러스 N은 2N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때는 담자기를 형성해요. 그죠? 유성생대니까 유성생대 뭐 담자기를 형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성세대는 안 변하지만은 지금 유성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담자기를 지금 녹병은 담자균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녹병이 담자균인지 모르면은 담자균을 생성하는지 모르지. 잔암 포자를 생성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알고 간다면 쉬운 거지. 담자기를 당연히 4개짜리를 겨울 포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담자기를 형성하겠다. 왜? 녹병이기 때문에. 녹병이 담자균이라는 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거지. 큰 거부터. 그래야지 유성 생식할 때는 이렇게 핵을 주고 받는다. 이런 거를 알고 들어가셔야지. 억지로 해오려면 엄청 힘든 거죠. 그럼 이제 가면 이제 서로 나눠. 그러면 담자 포자는 뭐예요? 서로 나눴으니까 유전자 결합했으니까 자기 혼자 원래대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왔지. 그죠? 유전자 반식을 갖고서. 그죠? 그래서 이제 기주교대를 하는 거야. 이게. 어디로 가요? 향남 이게 털록병 잣나무 털록병이다 그러면 잣나무로 가는 거야. 이게. 어디 있다가 송이풀 여름하고 겨울 포자까지는 어디서 있든 송이풀이나 또 뭐 있어요? 송이풀하고 또 있잖아. 까치가 까치밥 나무가 뭐 그죠? 거기 있다가 거기에 이제 초본류에 주로 있어요. 중간 기준은 다 초본류에 주로.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 초본류에서 생활하기가 좋잖아. 거기 있다가 이제 저기로 가는 거야. 잣나무로 가서 N 세대로 이제 해서 여기 기주교대가 있잖아. 그렇지? 이때 예 나가게. 네 기주교대를 하고 녹병정 다 돼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겨울에 이제 저기 봄대구를 하면 이제 그 형성을 또 해요. 겨울을 지나고서 녹병정자 그다음에 녹포자 형성하고 또 여름포자 생성하고 겨울포자 담자포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특징 같은 거를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이게 이 지금 전체적인 걸 이해하시면 뒤에 거는 억지로 막 안 외우셔도 되고 몇 개만 외우시면 되는 거야. 그죠? 몇 개적인 특징만. 특이한 거 있잖아요. 모든 규칙은 뭐 예가 있다. 그죠? 사람도 뭐 다 똑같은 사람 아니